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이제 막바지 구간입니다.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래서 최종 백선을 마련했습니다. 이 백선은 우리 중개사 기출문제 변형된 문제와 최근 타 국가기관이 어떻게 출제되는 새로운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함께 묶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백선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진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핵심 이론을 잠깐 살펴본 다음에 문제 백선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백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최종 3회분 동형 모의고사 실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막바지에 여러분들은 최종 백선과 플러스 3회분 동형 모의고사로 정리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고득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법률행위 총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핵심 정리 보게 되면 단독행위와 계약의 구별입니다. 특히 1번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 다음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이 구별이 가끔 굉장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이렇게 유재석이 보내온 소포 맞춰보셔야 됩니다. 여기 유, 그 다음에 재석이 보내온 소포로 기억하시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1차 면제받은 여기 동철이, 그 다음에 상추 먹고 잠에 취해, 그 다음에 이 계약의 합의 해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합의 해제하고 그냥 해제는 다르죠. 해제는 단독행위고 합의는 계약이죠. 합의 해제의 팁을 드리면 계약법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 해제는 두 가지입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 이자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합의 해제의 암호 팁은 손이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세무사 2024년입니다. 권리 변동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되어 있습니다. 1번 질문은 건물 신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처음 취득이죠. 그래서 신축은 소유권 취득은 건물 완성했을 때 자동 취득이지 보전 등기했을 때가 아니죠. 두 번째는 취득시효란 용어가 나옵니다. 이 취득시효는 물권법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갑토지, 을이 점유를 합니다. 소유사 평원 공연. 그래서 20년 취득시효가 완성돼서 등기소유권 발생해서 나중에 등기하게 되면 소유권 취득할 수 있죠. 이 취득은 이어받은 것이 아니고 승계가 아니고 처음 취득, 원시 취득이 된다는 거. 그래서 2번 질문이 틀렸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취득시효란 소유권 취득은 승계 취득이 아니고 원시 취득. 상속은 승계인데, 포괄, 특정 승계가 아니고, 포괄적으로 이어받고요. 네 번째 것은 목적물 인도 청구권이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뀐다. 그럼 이 중간에 계약법에 가면은 여기 채무 불이행, 이행 불능으로 인해서 법정 해제해서 원상회복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청구권이 이렇게 청구권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내용 변경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용 변경 중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성질적 변경으로 되어 있다는 거. 다섯 번째는 주택이 전소가 돼서 소유권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이 소유권 사라지는 것도 말소 등기해야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죠. 자동 소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이 아니고 절대적 소멸. 그래서 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의 차이점을 한번 포인트를 잡은 거고요. 2번입니다. 서로 잘못 짝지어진 것 되어 있네요. 1번은 계약의 해제. 포인트는 해제가 포인트죠. 그러면 계약을 맺었으면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런데 4번 지문에 합의라는 것은 합의가 합치했다 의사표시 계약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4번 지문은 계약으로서 틀린 지문이죠. 자, 그럼 이제 처분권 없는 자의 채권행위, 유효 맞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쉽게 풀어드리면 타인 권리 매매 유효랑 같은 것입니다. 타인 권리 매매해도 유효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권리를 취득해서 이전해 주면 됩니다. 이전해 주지 못하면 계약법에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유 지분 포기.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다가 갑이 을한테 내 지분을 너한테 포기할게. 그러면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공유 지분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취할 것은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래서 아까 유재석이 보내온 소포, 그러니까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 나머지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일단 그렇게 기억하시고, 다섯 번째, 재단법인 설립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률행위 총설 파트는 원시와 승계, 두 번째 단독행위와 계약 두 가지를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이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목적이 확정성. 자, 이 확정성이라는 것은 계약 체결 당시 보통 확정되어 있는 게 보통이죠. 그러나 장차 확정될 수 있어도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확정 가능성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원시적 불능은 무효, 후발적 불능은 유효. 요거는 계약 체결 이전 목적물이 사라졌다면, 전부 소멸되면 원시적 불능으로 계약 자체는 무효로 평가하고, 계약 체결 당시에는 목적물이 있고 후에 만약에 전소됐다면 후발적 불능 유효가 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 관련돼서는 요거는 계약법에서 따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원시적 불능은 계약 체결상 과실, 후발적 불능은 위험 부담 또는 채무 불이행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계약법에서 연결될 것이고, 다음 목적의 적법성이죠. 주로 판례 이야기입니다. 잘 보시면 여기 크게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단속 규정은 단속에 걸리면 처벌은 받지만 사법상 계약은 유효라는 것이 포인트고, 효력 규정은 처벌도 받고요, 말 그대로 효력 조치도 무효가 되죠. 판례 태도를 묻고 있는데 여기서는 크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국가 단속에 걸려도 개인 간의 거래라든지 전매 이런 것들은 유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보는 겁니다. 거래, 그 다음에 여기 합의, 특히 중간생략 등기 합의, 그 다음에 여기 기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직접 거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유효로 평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속 효력 규정, 판례 태도를 잘 구별해 둘 것.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와 불공정 법률행위인데 요거는 다시 쪼개서 목적 2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목적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까요? 2024년입니다. 올해입니다. 올해. 자, 세무 나왔던 문제입니다.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확과 적타 전부 다 묶은 겁니다. 1번 지문은 키워드죠. 소실됐다. 그러면 계약이 무효다. 벌써 1번 지문이 틀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후발적 불능, 계약 자체는 유효로 평가한다. 다만 불이 왜 났을까 하는 문제는 계약법에서 구체적으로 이어질 겁니다. 나머지 거 볼까요? 자, 실현 불가능 여부는 사회 통념에 의해서 결정한다. 물리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회 통념. 세 번째 거, 만약에 내용을 확정할 수 없다. 그러면 이거는 무효로 평가되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사회 질서와 관계에 없는 규정. 이거 우리는
임의 규정이라고 평가합니다. 자, 조문의 임의 규정은 당사자가 달리 정해도 효력이 있다. 즉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죠. 자, 탈법행위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의 내용을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탈법행위가 나왔다면 이거는 자, 강행 규정을 직접 위반하는 것이 아니고 간접으로 위반한다고 해서 탈법행위. 어쨌든 탈법행위는 무효로 평가된다는 것. 다음 문제입니다. 효력 규정인 것. 우리 기출문제 변형입니다. 효력 규정 모두 골라라. 그럼 이 안에 단속 규정이 섞여 있다는 얘기죠. 기억지문에 중간 생략 등기 금지하는 규정. 이게 미등기 전매 행위 금지 규정 위반했을 때 중간 생략 등기한 경우입니다. 요거는 단속 규정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 중간 생략 등기는 물권법에서 다시 사례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허가 구역이 나오죠.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허가 지역에서 허가를 맡아라 하는 이야기는 당연히 효력 규정. 이것은 실권리자 이름으로 등기하는 법률에 위반된 명의신탁 약정 역시 이것도 효력 규정. 그래서 단속 규정 위반에 쓰는 계약 자체는 유효, 니은 디귿은 무효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다음 반사회적 법률행위 아까 목적 아까 원인이 있었을 겁니다. 확가적 타당성 연결 나온 겁니다. 왜 따로 구별했냐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는 거죠.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 효과는 1번 이행 후에는 부당이득. 부당이득은 원인 없이 가져간 것 돌려달라. 그래서 부당이득이 되면 원래 반환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사회적 법률 효과는 못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받을 수 없다. 이 말과 불법 원인급여이다. 같은 말입니다. 다시 부당이득 반환받을 수 없다. 불법 원인급여이다. 같은 말이죠. 그리고 반사회적 법률 효과는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이 뜻은 이 무효 뒤에 연결된 제3자는 선의도 죽고 꽝, 그 다음에 악의도 꽝, 악의도 죽는다 이런 뜻. 기억하세요.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선의도 꽝, 악의도 꽝, 폭탄이죠. 그 다음에 성공보수 관련된 거 주의할 것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구별하시고 아니면 이렇게 한번 기억해 보면 어떨까요? 자, 그냥 형사라고 돼 있어요. 그냥 한번 생각합시다. 형사 우리가 사건 처리하는 분 예를 들어서 비유입니다. 자, 보수를 받는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무효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민사소송 성공보수 약정은 유효. 그러면 이제 핵심 이론에 썼다음에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닌 경우 요거는 별표 한 5개 정도 해놓으시고요. 자꾸 연습하세요. 강박, 보세요. 강박, 강탈, 비명 지르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가 아닌 판례 태도. 자꾸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박, 강탈, 비명 지르다. 기억해 두시고 문제 풀어볼까요? 5번. 자, 앞에 무효인데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 관련된 무효를 골라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부동산 명의신탁은 강박, 강탈, 비명 해서 요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가 아니죠. 요거는 강행법규 위반 무효입니다. 확가 적법성. 그러니까 요거는 적법성 관련된 무효고 요거는 짧게 줄여서 사회적 타당성 무효를 고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억 들어가면 안 되고요. 니은 적극가담 이중 매매가 나오면 요거는 타당성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 디귿 형사 나왔습니다. 형사 성공보수 약정은 요거는 판례 태도입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입니다. 타당성 무효가 되고요. 릴이죠. 잘 보시면 자, 공무원이 법령 규정에 위반해서 자, 타인의 명의로 자, 국가와 체결한 이 매매 계약되어 있습니다. 요게 아까 봤던 탈법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탈법행위 무효는 요거는 적법성 무효. 적법성 강행법 위반입니다. 이것도 적법성 무효가 돼요.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전부 다 무효는 맞는데 기억과 리을은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가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자 2번 니은 디귿을 골라야 됩니다. 5번 문제를 통해서 적법성 무효와 타당성 무효 소속을 구별해 둘 것. 다음은 6번입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명의신탁은 강박, 강탈, 비명 따라서 이건 해당이 안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강자가 나왔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법률 무효가 아니고 세 번째 것은 잘 보세요. 전툴, 사찰, 주직을 거액금품 대가로 양도, 양수한 약정. 만약 여기서 끝났으면 여기서 만약 지문이 끝났으면 요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가 맞습니다. 근데 이 지문의 포인트는 여기가 아니고 이런 것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상태에 이루어진 종교법인의 주지 임명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인트는 여기거든요. 이때 이 주지 임명행위 자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하시고 네 번째 것은 자, 변호사 아닌 자가 그럼 벌써 문제가 생기죠. 자, 지금 보시면 자, 승소 조건으로 무엇을 받겠다고 한 약정은 요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로 평가한다는 거죠.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해서 자, 채무자께서 자신의 부동산 처분해간 도박 채권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 그럼 대리권 수여받은 도박 채권자가 만약에 대리인 자격으로 상대방과 계약을 했다. 그래서 판례는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대리권 수행 자체만큼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다음 핵심 이론 네 번째 겁니다. 이 이중매매와 불공정 법률행위는 여전히 타당성과 연결된 계속된 이야기입니다. 적법성 아닙니다. 타당성, 사회적 타당성 관련된 연속된 이야기죠. 이중매매 사례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요. 불공정 법률행위는 한 문제 내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정리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핵심은 네 번째, 이 이중매매에 관련돼서는 적극 가담이 나왔다 그러면 요거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적극 가담이 없다면 유효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적극 가담 무효일 때는 제1매수인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해서 말소 들어갑니다. 직접 안 되고요. 다음 무효. 자, 이 매수인에 지금 등기된 것이 무효죠. 그 무효 타고 들어간 선의 전득자 역시 보호되지 않습니다. 절대적 무효가 됩니다. 즉 선의도 죽고 악의도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잘 보세요. 적극적으로 대위가 선의 전득자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폭탄을 터뜨립니다. 폭탄 터뜨리면 선의도 꽝, 악의도 다 죽는다는 것.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 겁니다. 두 번째,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폭리행위입니다. 그래서 폭리라는 것은 give and take, 현저한 불균형. 이 불균형은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판단하죠. 그러면 give and take 현저한 차에 있을 때 증여는 기부만 있지 테이크가 없습니다. 따라서 적용될 이유가 없을 것이고 두 번째,
폭리자가 알면서, 자, 폭리자가 알면서 이용해야 되죠. 따라서 경매 같은 경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세 번째, 궁박경설 무경험이 있을 때 궁박은 본인 기준 판단한다. 그래서 궁박에 비읍하고 비읍을 기억하시면 팁, 비읍, 비읍 기억하시고 아니면 경설 무경험 경무대로 기억하시든지 4번과 5번입니다. 이때 추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불공정 그대로 추후로 인정해봐야 불공정 안 되겠습니다. 근데 불공정을 공정으로 바꾸는 전환은 적용된다는 거죠. 아니면 이 불공정한하고요, 이 글자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불공전환 법률행위 이렇게 기억하는 것도 방법. 문제 보겠습니다. 7번. 굉장히 길죠.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이중매매 이야기예요. 갑이 을한테 자 계약 체결하고 중도까지 받았습니다. 그럼 더 이상 계약금 해지 안 되죠. 자,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병이 특징, 여기 적극 가담, 이게 키워드예요. 병이 적극 가담해서 자 등기 넘겨받았다. 그러면 이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네, 변리사 시험입니다. 최근 박스 문제가 자 경영입니다. 그러면 기억 지문은 여기에 적극 가담 들어갔으니까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무효다. 그러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3번은 없고 기억 들어가는 지문은 일단 1, 2, 4, 5번이고요. 두 번째, 을은 갑을 대임 없이 직접 아까 제가 적극적으로 대위가 폭탄을 터뜨린다. 그래서 말씀했던 얘기는 틀렸겠네요. 그러면 니은 들어간 지문은 탈락이죠. 그럼 이제 1번과 2번 두 개 남았습니다. 디귿이죠. 자, 을은 갑에 대한 소유권 등기 청구권. 자, 여기 등기 청구권 가지고 갑과 병 사이의 자, 매매 계약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 거 없는가? 판례토도는 없습니다. 특정물 인도 청구권 가지고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채권자 취소권은 딱 두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채권자 취소권 나오면 이중매매에서는 사용하지 마세요. 없습니다. 단 이제 의사표시에 통정허위 표시에서 그때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정리하시면 더 이상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리얼이죠. 정입니다. 정이 병을 통해서 자 매수해서 등기를 마쳤다. 이때 이 정이 갑병세의 매매 계약이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폭탄을 터뜨린다 그랬습니다. 대의가 적극적으로 폭탄. 그러면 이 정은 설령 선이라 할지라도 네, 보호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정은 자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는 유일한 얘기예요.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안 되죠.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얼 지문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뭐다? 네, 1번이 된다는 거. 그래서 한 번쯤 기억해 두세요. 대위 적극적으로.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니은하고 리을 있지 않습니까? 예, 니은, 리을 틀린 거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채권자 취소권은 이중 매매에서는 사용하지 마시고 통정 허위 표시에만 쓴다는 거. 8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폭리행위죠. 그러면 옳은 것을 골라라 돼 있어요. 그럼 1번 지문에 네, 전환이란 말 나오죠. 불공정을 전환, 공정으로 전하는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바로 1번입니다. 아니면 여기에 이 정한을 갖다가 네, 요 전환으로 고쳐 읽으세요. 자, 2번 경설은 경설 궁박을 대리인이 아니죠. 네, 자 경설
대리인이죠. 궁박은 본인. 그래서 지금 틀렸습니다. 궁박은 본인, 경무대. 세 번째, 궁박 요건은 당연히 대리인이고 본인. 네 번째, 자, 대가적 추리하면 무상행위. 이게 바로 증여죠. 증여는 폭리가 적용될 수가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현전 불균형 있다 하더라도, 자, 피해자 궁박 경설 무경험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스스로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 다음은 사건 문제입니다. 반사회적 법률회와 불공정을 묶어서 낸 지문이죠. 네, 보시면 옳지 않은 거예요. 자, 1번. 자, 절대적 무효, 선의독광, 악의독광. 그래서 1번 지문 맞고요. 자, 무효이죠. 그러면 이런 무효는 추인해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자, 3번은 키워드가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면서 이런 의사가 없었다면 네, 성립하지 않습니다. 옳은 지문이고요. 네 번째 것은 자,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이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무효, 효력이 없으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자, 여기서 바로 여러분들이 조심할 것이 대리인이 본인이 나왔을 때, 자, 보시면은 경설 무경험은 대리인, 궁박은 본인이죠. 그래서 5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기억하세요. 경무대, 궁박 비읍, 본인 비읍. 다음은 5표시 무예 원칙으로 갑니다. 이 파트는 자주 출제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기본 개념 익히는데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시면 엑스토지 매매 합의를 했다고 돼 있어요. 합치했다, 의사표시가 합치했다는 얘기죠. 근데 집원 착오를 일으켜서 계약서에 Y토지로 기재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엑스토지 매매 합의했는데 집원 착오가 생겨서 계약서에 Y토지로 기재했다는 얘기예요. 잘 보시면 엑스토지는 네, 성립했습니다. 여기 합의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립이죠. 그리고 계약서는 없다 할지라도 이 계약 자체는 퍼펙트 유효란 얘기죠. 근데 Y토지는 계약서가 있다 하더라도 Y토지는 합의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Y토지는 불성립, 합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불합입니다. 끝. 그러면 이 5표시 무효 원칙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자, 절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집원 착오가 있다 해서 이게 의사표시의 착오가 아닙니다. 그래서 5표시 무효에 관련된 이야기를 철저히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다고요? 아니, 시간 내셔서 충분히 정리해 두세요. 문제 풀겠습니다. 10번입니다. 지문 읽으면 엑스토지에 대해서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 합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집원 착오를 일으켜서 Y토지에 관해서 매수인 명의로 이전 등기해 주었다. 옳은 것. 그럼 여기 1번 지문은 자, 의사표시 불합치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아니죠. 잘 보시면 X토지는 계약이 체결됐으나 Y토지는 계약 체결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지문은 틀렸습니다. X토지 계약은 체결됐고 Y토지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자, Y토지에 관해서 계약이 성립했다. 아니죠. Y토지는 성립한 적이 없습니다. 불성립이고. 세 번째, 그러면 Y토지 관련된 등기는 저기 유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효가 아니죠. 이거는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됐는데 등기해봐야 이 등기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요거는 무효 등기일 뿐이다. 네 번째 거, 자, 엑스토지 맞습니다. 계약 관련돼서 성립한 것이므로 갑은 착오를 이유로 절대 취소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정답입니다. 여기 집원 착오를 일으켰으니까 이게
차고 치소라 하면 안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5번 선의의 병. 아무것도 모르는 병이 을로부터 Y토지 매수해서 등기 마쳤다. 그럼 잘 보시면 이 등기 자체가 꽝등기예요. 따라서 이 꽝등기 연결된 이 선의의 병도 꽝일 수밖에 없다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는 틀린 지문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